구독, 좋아요는 이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순자 밑에서 동문수학했던 이사와 한비자를 소재로 4편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사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하겠습니다. 이사는 기원전 284년 전국시대 말기에 태어났고 기원전 208년에 죽었습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때가 기원전 221년이니 중국의 통일 과정을 직접 지켜본 인물이지요. 이사는 원래 초나라 사람으로 작은 마을에서 낮은 관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뒷간에서 살아가는 쥐와 곳간에서 살아가는 쥐를 비교해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뒷간에서 살아가는 쥐는 더러운 환경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이사가 뒷간문을 열고 들어가면 급히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살이 찔 겨를이 없었지요. 그러나 곳간에서 살아가는 쥐는 주위 환경이 좋고 먹을 것이 풍부했고 이사가 들어가도 겁도 없이 도망가지 않고 계속 곡식을 먹고 있었지요. 그러니 뒤룩뒤룩 살이 쪘습니다. 이사는 이 두 마리의 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남도 주위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요. 이사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향을 떠나 순자 밑에서 법가의 이론을 공부합니다. 이때 한비자를 만나 함께 동문수학하는 사이가 됩니다. 이사는 공부를 마치고 하산하여 진나라로 갔고 여부리의 식객이 됩니다. 여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TV 일자천금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사는 여부리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사는 전국시대 말 주위 강대국들 사이에 이간책을 실시하는 등 하나라 하나라씩 망하게 하는 공적을 세우면서 승진을 거듭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첩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나라에서 온 정국이란 치수 전문가가 진나라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진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대규모 치수 공사를 건의한 것이지요.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진시황은 다른 나라에서 진나라에 와 공직에 있는 자들을 추방한다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사도 초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진나라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해졌는데 이사가 진시황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진시황이 이 멋진 문장에 감동하여 추방령을 철회하게 됩니다. 이사는 당연히 원래 직위로 복직되었죠. 후에 여부리는 진시황의 의심을 받아 유배를 가게 되고 결국 독약을 먹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는 계속 진시황의 신임을 받고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는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를 건의하고 분서갱유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과와 다른 입장인 유가들의 책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권력을 비판하는 유가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무지막지한 독재 정권의 주동자가 됩니다. 그러던 기원전 210년 진시황제가 지방 순행 도중에 병에 걸려 죽자 조고, 호해, 이사가 작당하여 유서를 조작하고 후계자를 바꿔버립니다. 후계자를 장남이자 태자인 부소가 아니라 18번째 아들 호해라고 조작한 것이지요. 진나라는 점점 기울어져 갔고 황제의 후계자를 조작한 공범자 3명의 끈끈한 동업자 관계도 점점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공범자는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이 짓을 했지만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공범이 적으로 돌변합니다. 결국 비밀을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입을 막기 위하여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요. 그 첫 번째 희생자가 이사입니다. 이사는 조고의 모략에 걸려들었고 지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사는 공개 처형을 당하고 삼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는 처형되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씁쓸한 말을 남깁니다. 고향에 내려가 너와 함께 누런 개를 끌고 토끼 사냥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겠구나. 오호호호. 이사의 마지막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마른 쥐와 살찐 쥐를 보면서 크게 깨달았다는 이사는 과연 무엇을 깨달았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 한비자 제3편 동영상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사와 동문수학한 한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